47쪽 참된 성품 물들지 않는다. 이 능언경이 판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판본이 1200년대에 이제 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판 인쇄 목판본이 1200년대니까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이제 말기 쯤. 이제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100년대에 이제 가나선이 일어납니다. 1100년대. 그러니까 이 능언경이 우리나라에 수입돼 가지고 이렇게 복판으로 제작돼 가지고 많이 유포되고 중국에서도 이제 능언경을 소화엄경, 작은 화엄경이다. 이 화엄경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60권. 일본 사람들은 60권 화엄을 많이 읽고 60권이라는 게 이제 뭐 문서의 종류입니다. 60권이라는 게 이제 부피가 이 권자가 두루마리라잖아요. 그죠? 두루마리가 60개짜리 화엄경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애독한 우리 지금 약창기에 있는 건 80권 화엄경을 우리는 에, 싫지 않다. 역 80권 화엄경을 많이 읽는데 그 이제 환경이 이제 부피가 워낙 크고 환경을 읽어보면은 워낙 찬탄도 많고 등장하는 보살들이나 내지는 이런 많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난삽해요. 예전부터 이제 워낙 환경을 종지로 삼고 중국 선종하고 쌍벽을 이루는 교종에서는 화엄종 내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 불교에서 교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중국은 종파불교인데 종파불교라 했을 때는 무슨 종교죠? 불교 경전을 수입하는 내지는 자기들 가르침 요지에 따라서 종파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되는 불교가 발달했는데 그래도 이제 학문적 배경을 가진 것 중에서 천태학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학문적 배경을 가지는 것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으로 나중에 후대까지 발전하는 것은 화엄학하는 화엄경. 그러니까 에,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나 내지는 의상 스님은 화엄종의 영향을 받고 화엄학계에 이제 뭐냐면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화엄경이 워낙 어렵고 화엄학 가면은 화엄경을 경을 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능경을 지금 읽어봐도 화엄경을 닮은 구석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읽은 자리에서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엄경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 제가 뭐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게 십지다 말이야. 십지. 반화경 때부터 이렇게 십지보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화엄경 십지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제 10단계 보살계의 내지는 총 10신, 10주, 10회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2단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52가지 계위의 보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엄경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초기 불교의 교학이나 대승불교의 교학을 두루 섭렵하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능언경은 지금 그런 냄새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능언경을 중국 사람들은 소화엄경이라고 이미지적 걸 따왔단 말이야. 뭐 그런 거로 봤을 때 나머지 선종에서 자기들 나름의 어떤 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이나 견성의 이야기를 능언경에서 표현하고 싶어 했지 않았느냐는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지금 우리 시절로 보면 고려시대 중기 후기에 뭐냐면 원경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죠. 막 그런 뭐 느낌으로 읽어 보셨을 때 오늘 이야기가 왜 이 연대를 이야기를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서양 이야기 잠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이야기를 좀 미리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인사에는 1200년대에 목판본이 지금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해서 목판까지 읽었다 있었다는 것은 많이 찍었다는 거지. 인쇄를. 그래서 이제 이게 널리 유포되고 애독하고 지금까지 이제 뭐 소위 이야기해서 소위 경전이 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성품 물들지 않는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만약 저의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어찌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이런 뭐냐면 질문을 하면은 아나는 뭐냐면은 공부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지. 왜냐니까 뭐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지만 오면 본래 마음이래. 본래잖아. 본래라는 것은 지금 가장 최초이자 원인이자 근본이잖아. 근본이 더 돌아갈 자리가 있으면 근본이 아니잖아요. 자기 말을 내 지금 자기 스스로 요즘 애들 이야기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씹어버리면 어떡해. 이게 억지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흔적이 내가 안 한 것 같으면 만약 이런 대화가 같으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겠어요? 본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본래 마음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더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본래인데 본래가 어떻게 더 돌아가? 본래는 그냥 처음부터 시초, 근원, 근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찌하여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라는 의문을 한단 말이야. 바라옵건대 가엾게 진짜 가엾다. 여기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아나니 가엾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나 부처님 싹 다 뭐 실존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따와서 자기들이 경에 붙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볼 적에 그 정계의 밝은 근원이 비록 오묘하고 정밀하게 밝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치 제2의 달인지라 달 그림자가 아닌 것과 같으니 너는 마땅히 자세히 들어라. 그러니까 니는 아직 못 깨달아서 지금 이야기 듣는 게 수준으로 보면은 달 그림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잖아요. 그 달은 못 보고 달 그림자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지금 긴가민가 하구나 뭐 이런 소리를 뭐 제2의 달인지라 달 그림자 아닌 것 같으니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답하시는 분도 참 문제다. 지금 너에게 돌아갈 곳이 없음을 보여주리라. 본래라면 돌아갈 곳이 없죠. 그래서 뭐 이 밑에 지금 이 아주 그냥 막그뭐 큰 뭐 내용도 없는 비유를 막 잔뜩 듭니다. 아나나 이 큰 강당의 동쪽이 환하게 트여서 둥근 해가 떠오르면 밝게 빛나고 달도 없는 한밤중에 구름과 안개마저 자욱하면 더욱 어두우며 분tum으로 다시 통함을 보고 담장에 대해서는 막힘을 보며 분별하는 곳에서는 반연함을 보고 완벽한 호응 속은 모두가 비었으며 흙비의 현상은 티끌이 얽힌 것이고 맑게 개어 안개가 그치면 또다시 맑음을 보게 되느니라. 우리가 보는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음. 하나나 너는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양들을 살펴봐라. 내가 지금 각각 본래의 원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무엇이 본래의 원인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본래의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파생이지.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원인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본래요 파생을 보고 있는 거야. 파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아나나 이 모든 변화 중에서 밝은 것은 둥근 해로 돌아가나니 이는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밝은 것은 태양이 열을 내서 그렇지.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태양이 열을 내는 것은 밝은 것은 태양이 밝은 거요. 태양이 타는 거요. 태양은 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태양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어? 빛과 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이중성에서 소위 이야기한 파동, 그죠? 그 다음에 파장.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하여튼 그래서 빛의 이중성이지. 뭐 그런 것들 태양이 이제 에너지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타고 있는 것. 태양 근처에 가면 밝겠어요. 뜨거 죽겠어요. 이게 요즘 이야기하면 이게 비유가 안 되는데 그 옛날은 이런 비유를 또 들었다는 거지. 자, 어쨌든 뭐 이 경전 그대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밝은 것의 원인은 해에 속하게 된다. 이렇듯 밝음은 해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밝음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해이기 때문에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다는 것이 원인이 되지는 못하지. 근원이 되지 못하지. 어두움은 다리 없는 데로 돌아가고 막힘은 담장으로 돌아가며 통항은 문으로 돌아가고 반려는 분별로 돌아가며 완벽한 허공으로 돌아가고 흑비는 티끌로 돌아가며 맑음은 개인대로 돌아가나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러한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나온 것은 파생이지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생은 싹 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변화할 수가 있는 거고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너는 이 여덟 가지를 보는 전기의 밝은 성품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여덟 가지를 보는 왜 지금 비유된 게 여덟 가지입니다. 전기의 밝은 성품을 어디로 돌아가게. 지금 내가 밝음을 보고 있고 해를 보고 있고 담장을 보고 있고 달을 보고 있고 어둠을 보고 있고 하는 보는 성품. 보는 성품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 보는 성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건 다 원인이 있지. 밝은 것은 해가 원인이고, 어? 뭐냐면 달이 없어지면 더욱 더 어두워지고 하는 다 어두우면 달이 없어져서 더욱 더 어둡고 하는 원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파악하는 보는 성품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밝은 대로 돌아간다면은 밝지 않을 적에 어두움을 보지 못하니 만약 밝은 것이 원인이라면은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냥 다 밝은데. 어. 근데 밝은 것이 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도 있다고. 그죠? 어둠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어둠을 보지 못하니. 비록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이야 여러 가지로 차별을 한다 하더라도 보는 주체는 차별이. 그러니까 보는 주체는 차별이. 본다는 것에 차별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본다는 것에 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 보는 것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별이 있다고 했을 때 능경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염오, 오염에 따라 차별이 있는 거지. 그걸 업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는 안 하지. 지금 우리가 초기 경전이나 다른 경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마다 한 사물을 보고 같이 본대요. 그 사물에 대해서 다르게 본대요. 어. 아는 만큼 보는 거거든. 아는 만큼 본다는 이야기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느끼느냐에 따라서 보임이 다릅니다. 보임이. 유식에서 일수사견이라는 유명한 이야기 하잖아. 일수사견. 한 물을 가지고 네 가지가 보는 거지. 어. 우리가 지금 강물로 이렇게 흐르는 맑은 물로 보지만은 물고기는 그게 숨 쉴 공간이지. 물고기는 물이 극락이고 물 밖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 사는 거요? 지옥에 사는 거지. 물고기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보면 강물은 은하수지. 쭉 흘러가는. 그거로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보느냐, 식물이 보느냐, 뭐 이게 거기서 일수사견. 어떤, 그 지난번에 내가 일수사견 가지고 영화 그 라쇼몬 이야기 했잖아요. 라쇼몬, 라생문. 일본
그 사람 이름 뭐야? 감독, 유명한 감독. 자객 입장에서, 그다음에 그 살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가는 승려 입장에서 해가지고 그 뭐냐면 살인 사건을 두고 파악하는 바가 다 달라. 그 사람 아유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하여튼 그 양반이 라쇼몬이라는 영화 일수사견 유식에 나오는 일수사견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서양에서는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지. 그런 일본이 요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일본이 왜 아무 생각이 없냐니까 나라가 국수화되면 그래 돼. 생각할 게 없잖아. 국수제격이라는 얘기가 모든 것이 나라라는 뭐냐면 나라라는 관념이거든. 제도관념이 나라거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는 제도가 있는 거야.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살기에 따라 고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달리할 수.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갖다가 국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빠지면은 나라가 최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라에 다 종속되잖아. 생각의 사유의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사유가 편협해집니다. 어떤 뭐냐면은 생각이든 그러니까 소위서 나라라는 요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이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대라는 것에서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편협하고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되는 거지. 문 닫아보라. 영영 왔어. 아까 안 온다며? 왔네? 마음 고치고 오는가? 일라도 와야 된다고 생각했나? 어쨌든 일본이 그러니까 메이지 이후로 유교도 뭐냐면은 오교 소라이 하는 유교를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재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국이 이렇건 저렇건 간에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성화했던 유교 문화 위에 있잖아요. 다 토대가 돼. 저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해요? 나 어느 경전 봐도 천도자는 경이 없어. 어느 경을 봐도. 근데 뭐 이렇게 천도제를 열심히 하느냐고. 이게 유교 문화입니다. 제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어? 유교 문화. 뭐 이게 유교와 민속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일본은 재해석, 근대화된 해석으로 해석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메이지 때 같이 뭐 이루어졌던 그래서 자기들은 천황 체제하고 이런 걸 다시 재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본이 한때 제국주의로 뭐냐면은 뭐 자기들은 옛날의 추억이겠지 훌륭한 뭐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이 자유롭고 내지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떤 이런 차원의 영향력이 쭉 있어가지고 그 시대 때 서양의 선도 불교의 선 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발음 그대로 선도 소개되고 그 스즈키 다이제스트라는 사람의 어, 미국 가서 이제 선을 소개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이 이제 충격도 받고 마음에 대해서 별 그렇게 고민이 없었거든. 충격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 지금 라쇼몬 이야기 뭐냐면은 영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불교가 일본 뭐냐면은 지성에 준 쾌격한 사유의 전환 내지는 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 그냥 국수주의로 그냥 분탕질하고 나라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냥 영 경제가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요즘 별로 생각이 없고 아직도 그냥 아날로그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 살잖아요. 팩스로 서류 집어넣고 그건 도장 찍어야 통과된다며. 우리 도장 찍어요. 은행 가서 도장 찍어요. 휴대폰으로 그냥 돈 보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속도 차이나 내지는 그 왜냐면은 여러분 도장 찍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냐 이래 생각하지만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게. 도장 찍으러 하려면 차 타고 가야지 뭐 어디가 가야지 그죠? 그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막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금융 거래도 내지는
자동차 타는데도 카드로 톡톡 찍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비용이 쑥 줄잖아. 아, 그 전에 우리 토큰으로 버스 탈 때, 이러면 또 꼰대 이야기라고 뭐 사람들 뭐라 하나. 반드시 버스 차장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 삥땅. 오래된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삥땅 그 토큰 못 움직이게 하게 하려고 그냥 그 버스 차장들 그냥 주머니를 다 재봉틀로 박아버리잖아. 주머니 없게 만들었잖아요. 삥땅 못 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버스 안내양 차장들이 싹 다 없어졌잖아. 야, 버스 어떻게 타나 싶더라고. 기사가 그때 이제 토큰 받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니까 기사들도 불편하고 막 그랬지. 뭐 그랬는데 뭐냐면은 그때 그 많은 차장들 다 어디 가서 무슨 취업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비용이거든요, 실은. 예. 그런 비용들이 여러분 지금 카드로 톡 찍는 걸로 다 됐잖아. 정산을 지금 어떻게 해요? 팍 사람 머리 써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는 요만큼 벌어서 요만큼 나눠줘요. 안 그러면 전산으로 쫙 해가지고 통장에 다다다닥 찍혀. 그 사이에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간접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 사회. 그러니까 그런 사회일수록 효율성이 높죠.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일본 아직도 팩스 보내고 도장 찍고 있으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 다른 여력이 없는 거지. 이제 이 라쇼문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예? 사회로 이렇게 빠져든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어제 부산 갔다가 이제 후배 스님 절에서 이제 부산 가가지고 제가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새벽에 밥 먹고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 너무 빨리 가면 안 좋다 싶어서 아침에 막 바람도 불고 해서 라면 한 그릇 사 먹고 해서 한 그릇 맛있게 먹었어요. 그 부산에 수요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이제 후배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한참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칼국수 어떠십니까? 이러더라고. 그럼 괜찮아 먹자. 그래가지고 또 오랜만에 또 부산에 칼국수를 또 먹었어요. 배달시켜가지고 한참 떠들고 막 또 이야기하다가 저녁 저녁 때니까 부산에 이제 우리 보살들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니까 국수집에서 만나. 아니 밥 먹다 보면 와 국수집에 니까 국수 좋아하시잖아. 새끼를 나 국수를 나 다 먹는. 어제 합창단 와가지고 또 칼국수 먹고. 요 근동에 이제 국수 나한테 주지 마소. 한 달 먹을 국수 다 먹었다. 이틀 만에. 그 이제 그 이제 후배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같이 봉선사 봉선사 문중인데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센다이 불국사에 이제 있는 후배가 있는데 20 몇 년 만에 또 통화를 했어요. 센다이 같으면 그 북해도 조금 밑에 조금 북쪽이죠. 거기 관음 대불 100m가 넘어. 관음불상 높이. 관음불상 안에 전망대도 있고 센다이 관음 대불 뭐 유명한데 자 일본이 애는 내려가 싸다는 한번 갈까 싶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하고 어릴 때 목소리 그대로 들어오냐 목소리는 근데 얼굴도 보니까 다 살찌가지고 이상하대 애들이. 근데 그래 보고 했는데 결국 불교가 의식화되고 제도화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본 사회가 사유가 굉장히 경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가 불교 안에서 사유경직을 시키죠. 그 사유경직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원인을 찾아버리면 사유경직이 됩니다. 아까 국수주의의 문제가 뭐랬죠? 나라를 못 넘어선다 했잖아요.
기독교는 신을 못 넘어서요. 신밖에 사유를 못 하잖아요. 신에 다 종속된 신의 체계 안에서의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을 못 하거든. 그 실은 신이 가로막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신이 가로막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신을 넘어선 최초의 사건이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에서는 17세기. 그러니까 신학에서 서양적 다시 형이상학의 이성의 시대.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가니까 또 이성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코기토 에르고슴 해서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의심할 수 없는 생각하는 의심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이건 항상 의심의 주체잖아. 주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나로 이제 끌고 내려오는 철학이 이제 발전한다면은 자 49쪽 둘째 줄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연 내가 아니겠지만 돌아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아니지 대상이니까 우리가 원인 파악하는 건 다 대상이잖아. 예. 그러니까 밝음의 원인은 해라면은 밝음이든 해든 예? 다 돌아갈 수 있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죠. 그건 나예요. 그냥 대상일 뿐이야. 어, 대상이니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잖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원인이 파악된다는 것은 예? 파악된다는 것은 자연 내가 아니겠지만 네가 아니겠지만은 내게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네가 지금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고 보고 있는 그 성품의 원인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원인이 내가 발견돼요, 안 돼요? 이 지금 데카르트 이야기가 똑같잖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에? 생각이 멈추지 정지가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법 서설에서 데카르트는 뭐냐면은 수학적 영역을 가지고 존재 신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뭐냐면은 수학적 방법이야말로 진리를 획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다. 왜? 1 더하기 1, 1은 사실이고 더하기 1, 1과 1, 1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학마저도 의심하죠. 우리 맨날 농담으로 하자면 1이 1 아니잖아. 어. 아니 여러분 사과 한 상자는 사과 몇 개 들은 거예요? 그 다르죠, 그죠? 사과 한 상자는 9개짜리도 있고, 어? 15개짜리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한 상자잖아. 그러니까 1이라는 것도 1이 아니지. 어.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제 나중에 그 수학적 가설까지도 했지만은 그거 수학적 뭐냐면 영역으로도 의심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하지 못한다는 게 데카르트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의심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 완벽하고 무한하고 그래서 완벽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이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에? 유한하고 한정적인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하고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이다. 는 생각을 내가 데카르트 책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걸 자세히 알려고 데카르트 방법 서설 읽고 하려면 우리 등응용보다 어렵겠죠? 당연히. 읽어보면 또 궁금해 스피노자까지 가야 된다. 스피노자가 또 데카르트 방법을 가지고 범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뭐, 읽어 이런 생각 했을 거다.
라고 추론하면 대충 맞아요. 어, 그건 연구하는 분들이 그건 아니고 이래 하지만은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보면 원명지 청정신 뭐 안심도 이러지만은 사람이다 이러면 퉁치면 맞잖아. 여자다 이러면 맞지. 뭐꼭 내가 원명지 청정심 이렇게 따져야 되겠어? 같은 여잔데도요. 다 다릅니다. 말은 맞지. 그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다 같아요. 대충 비슷해. 대충 비슷하도 여러분들은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내가 아침에 그래도 제대로 빗고 얼마나 꾸미고 왔는데 그게 대충 비슷하느냐? 라고 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나는 대충 비슷해요. 나라인이 뒷머리 안만 올리고 와도 그 머리가 그 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생각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연역적으로 지난번에 무라는 것은 내가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라는 것은 파악되지만은 무라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지. 그리고 무 자체를 파악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무한대라는 것도 추론 있는 영역입니다. 추론의 무한대라는 것은 추론의 영역이고 유한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모여서 무한대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추론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이 무한대면 팔 거꾸로 눕힌 숫자 되잖아요. 그뭐 무한 호텔의 역설 해가지고 무슨 에? 무한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파가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뭐 무한대에서 그냥 1호실 옆으로 옮겨다가 한 명 더 받을 수가 있고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오더라도 예? 무한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예.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무한대가 오더라도 우리가 소수 즉 다시 말해서 더 나눌 수 없는 숫자로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다 채워지고 하는 이게 무한대로 항상 채워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채우는 것은 뭐예요? 무한히 채워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유한이야. 알고 보면 유한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을 1로 표현했을 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제곱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한대 역시도 어떻게? 무한대도 유한으로 파악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무한해서 수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어렵죠.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 어려도 어쩔 수 없어. 뭐 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나 이런 사람들이 파악한 무한, 완전 이런 것은 다 추론의 세계, 인간 생각에서 추론의 세계. 그 추론이 실제 하느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죠. 실제 하느냐에 있어서는 뭐 그것을 갖고 우리가 상상해낼 수는 있지. 근데 실제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데카르트가 생각해낸 뭐냐면은 의심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주체의 문제 같으면은 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지만은 내게서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고 무엇이냐? 네 스스로가 지금 바라보는 성품은 그 바라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잖아 지금 보는 거잖아 파악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성품의 원인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의 원인인데 내가 파악하는 것의 모든 것의 원인은 어떻게 그 성품이 원인인 거야. 바라보는 생각하는 주체, 여기서 주체라는 말을 안 썼지만은 그게 원인인데 그 주체가 예? 바라보는 성품인데 성품이 주체인데 성품의 원인은 하면 성품이 주체가 아니지. 원인이 있다면. 그죠? 그 이야기면 지금 이게 지금 나중에 데카르트 이야기는 정교한 이야기고 이 지금 능경 이야기는 뭉뚱그려 가지고 그런 주체.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보는 성품, 마음 본래짜리 하고 이런 말들을 쓰는 것들이 뭐 이런 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움직임이 뭐 서양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데카르트가 출생이 1596년인가? 출생이.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임진왜란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1592년에 우리 한 거니까. 그래서 뭐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하고 뭐 이러잖아요. 실은 뭐 전쟁은 한 1년밖에 안 합니다. 그 몇 년 동안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있고 했지. 실전쟁은 한 1년 정도 소요했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일본 조총에 그냥 당하고 있었고 서양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수학적 기하나 내지는 이런 수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인물. 그게 이제 동서양의 문물 차이가 확 그냥 벌어지게 되는 사유나 내지는 과학을 대하는 임하는 과학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지. 우리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뭐냐니까 말로 지금 보는 성품 이게 마음 이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어, 이게 형이 상하게 됐지.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실은 사유의 자유가 있어 안 그러면은 견성으로 그냥 간혹 다 뭐냐면은 종속되는 거야. 그냥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마음 깨닫는 것이라고 협의적으로 모든 것들 이해되는 그래서 불교의 해석이 굉장히 협량해지죠. 협량. 좁아진단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불교 경전 읽으래요. 선방에 가면 에이 그막 앉아서 참선하면 된대요. 앉아 참선하면 되거든 된다고 하거든요. 앉아서 참선하면 뭐 절에서는 밥 주지. 근데 밖에서 앉아서 참선하면 큰일 납니다. 지혜가 안 생깁니다. 참선만 하고 있으면은 뭐가 안 생겨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삶에서 생겨요. 삶은 항상 역동적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역동적 마음에 대해서 집착, 역동하는 마음을 집착해서 뭐냐면은 역동을 시켜봐야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 가려하는 마음의 뭐냐면 움직임은 한계 속에서 그냥 내 집착하는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명, 어리석다고 하고 집착을 벗어나서 역동적 마음을 쓰고 그다음에 그러한 가능성을 전망하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협량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러면 데카르트에서 멈췄냐 하니까 안 멈추고 그냥 그 이성에 대한 참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집착이 나중에 뭐 칸트도 가고 뭐 쭉 이렇게 갔지만은 해결도 절대 정신 이야기 하잖아요. 못 놓쳐요. 이 이성에 대한 서양도 집착을. 근데 결국 나중에 실존주의에서 막 넘어서 버리잖아. 실존주의에서 넘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실존이 모든 것에 우선하잖아. 존재에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고 현상학에서 뭐 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게 또 뭐 설명하려면 귀찮다. 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야기하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지자랑하려고 이런다. 이렇게 뭐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이 동서양에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불교는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놈은 그냥 참마음 때문에. 응? 그냥 한마음 때문에. 일심 때문에 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한마음이 다 끝나. 일심이 다 끝나고 참마음이 다 끝나. 아니 참마음 안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참마음에 자비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정서적 어? 마음을 집어넣을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어떻게 보면 참마음 입장에서 자비도 거추장스러운 거지. 참마음이라 한다면은. 그러니까 참마음을 추구하면서 뭘 잃어버려요? 자비심을 잃어버려요. 에? 그건 보살님 느낌이지. 참마음을 가지고 자비심을 어떻게 해명을 해보세요.
참만 가지고 어? 오명지가 힘든 일이 있어요. 오명지도 참마음 있을 거 아이가? 참마음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도 참마음 있을 거 아닌가? 우리가 본성이라면은 오명지의 어려움은 오명지가 본성적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거요. 어? 어려움에 집착하는 거예요. 본래 자유롭고 하는데 그냥 어려움에 집착하는 마음 없으면은 그 본성적이라면 고요한데 어? 그래서 자비스럽게 내가 원민지한테 다가들어야 되겠어. 안 그러면 너희 본성을 찾아라 해야 되겠어.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 본성 찾아라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비심이 없어요. 자비희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생각이라는 인지라는 내지는 정서라는 아주 마음에 탁월한 영역에 있어서 마음을 계속 개발시켜 왔다고. 개발시켜 왔는데 그것들이 상보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었죠. 뭐 어, 아니 옛날 그 뭐 석기시대 사람들이 물론 그때도 동굴벽화에 막 그림 그리고 했지만은 저것들 맨날 사냥하고 고래 두드리 잡고 뭐 코끼리 잡는 그림 그렸지 그냥 자기 그림 솜씨 해가지고 있잖아 있었던 일을 사건을 그림으로 했지 뭐 정서적으로 표현을 해요 못해요 뭐 그럴 시절이 아니잖아요 인지적으로 발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 시대적 한계가.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농경 내지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상상력이 더 커지잖아요. 상상력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뭐 소위 이야기해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겪으면서 세계 인구가 서로 이제 섞이면서 민족들이 섞이면서 존엄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막 가지게 되고 한단 말이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생학 생물학에서 보면은 옛날 씨 없는 수박 한 사람들 그 양반들이 한 생물은 우생이죠 우생. 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고 안 좋은 거는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종도 개량해야 되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뭐냐면 파괴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존재가 어떤 존재로서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뭐 앞에 책 나눠주려고 식물일기라는 책이 안에 보면 식물에 대해서 잔뜩 나오겠지. 어느 식물이 우수한 식물이 있냐고.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린 잔디 가꾸려고 그냥 잔디 하려고 잡초 뽑고 하잖아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잔디가 우수한 식물이요. 잡초가 우수한 식물이요. 잡초가 더 우수한 식물이죠. 나무 중에는 아카시아가 제일 우수한, 어디부터도 다르잖아. 걔는 뭐냐면은 어떤 발전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 그냥 그 옛날 품종 그대로 막 끈질기게 생존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필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잔디도 이렇게 깔리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식물들이나 이런 식물의 그 차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차별할 뿐이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그냥 중구난방되냐? 이 내용이 뭐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세계가 절대적 세계가 아니죠. 그 절대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뭐냐면은 쓸 수 있는 마음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과 수는 무한하게 나는 더 진전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도 더 진전되고 그 느낌이라는 것도 더욱더 진전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진전됐을 때 그것의 어떤 완성태가 정서적으로는 자비이사가 완성태고 어? 인지적으로는 자유입니다. 그냥 인지는 정보잖아.
정보는 어느 정보만 취합하면은 그 한정된 정보에 그냥 나는 종속되고 마는데 그 인지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다면 어느 정보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보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제 우리 합창단하고 이광수 보살 가는데 뒤에 보살 하나가 아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좌파가 많아 이러서 내가 오른손에 파 들고 있으면 우파고 왼손에 파 들고 있으면 좌파대이네.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 안에 그 옛날 사회적 운동하는 사람 스님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잖아. 종북작파는 스님들이 종북작파라고. 종치지 북치지 방석구에 앉아있지 이래 종북작파 이래. 앉아있는 파잖아. 종북작파라고 뭐 이렇게 장난말로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좌우라는 것도 우리가 오른손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간 문명은 오른쪽이 보수적입니다. 그 쓰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여러분 오른손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술이나 특별한 뭐 우리 스포츠 특히나 특별한 세계 가면은 오른손 쓰는 게 유리해요. 왼쪽 쓰는 게 유리해요. 예술가들 특히 자세가 발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는 왼쪽이 얼마나 귀한데 왼쪽이 왜냐면은 좌우에서 그 뭐냐 왼쪽이 유리하고 편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축구 어떻게 달라지 모르지만은 그 나 축구 안 봤어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손흥민 같은 경우 양발 다 쓰잖아. 양발 다 쓰려고 막 억지로 그렇게 연습을 시키잖아 애 때부터. 그러니까 좌파가 좋은 거예요, 우파가 좋은 거예요. 좌우 다 써야 좋은 거예요. 좌우는 양날개요. 우리가 원효스님 뭐냐면 80수영장인가 뭐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 새의 양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측도 있고 그 전통을 넘어서고 어떻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쪽도 있고 해야 인간 삶이 발달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유지되고 하는 것이 있다면 유지라는 것을 토대로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요 도태지. 안정만 하면 도태라니까. 그래서 훌륭한 안정의 기반 위에 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안정이 가만히 있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은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뭐냐면 세상 살거나 교육받은 측면에서 나이 든 사람은 다 우쪽의 우경향을 띈 수밖에 없죠. 보수적이지. 자기들 삶의 경험치가 더 많고 그다음에 뭐냐면 앞으로 뭘 하는 데 있어서 조심조심하지. 실은 뭐냐면은 잘못했다가 그냥 삐끗하면은 그걸 복구해낼 수가 없는 시기니까 당연히 뭐 보수적 경향을 띠는 거고 나는 젊은 애들이 보수적 경향을 띠는 건 이해가 안 돼. 젊은 애들은 발딱발딱 뛰어야지. 뭐든 하고 좀 무모하리만큼 예? 어른들이 봤을 때 무모하리만큼 도전적이어야 어? 뭐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이야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3000% 다 간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윈도우라는 것도 아니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 처음에 3.0이 나왔는데 난 좀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무슨 컴퓨터에 창문 있나 싶었다고. 우리는 뭐 불교 공부하니까 컴퓨터 이런 거 별 친하지 않고 나 기계하고 저는 워낙에 뭐 요즘도 그렇게 기계를 좋아하지 않고 이 유튜브도 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어쨌든 윈도우 처음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포트란 뭐 코볼 해가지고 언어 배운다고 컴퓨터 언어 배운다고 난리들 치고 학교 가면은 이제 취직이가 자판 두드릴 거 맨날 자판 연습하고 애들 닌 타자수 될래 뭐
그래가지고 뭐, 어? 뭐몇 초에 1분에 몇 타 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 윈도우가 나오니까 컴퓨터 언어가 싹 사그러들었잖아.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 한동안 우리 휴대폰 나와도 번호 두드렸잖아요. 스마트폰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휴대폰이 세 개가 달라졌잖아. 스마트폰이 휴대폰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휴대용 컴퓨터지. 폰은 그냥 스마트폰에 예? 한 기능일 뿐이지. 예? 여러분, 전화 통화, 입으로 하는 통화를 많이 해요. 뭐냐면은, 뭐야, 요즘 카톡을 더 많이 해요. 카톡 더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것도 폰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죠? 컴퓨터로 쓰고 있지. 검색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예? 그 휴대폰이 아니라 휴대용 컴퓨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머니에 한 개씩 다 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어. 어제도 내도록 켜고 다니는데, 뭐, 요즘 남자들은 뭐, 여자 두 명한테 말 잘 들으면 된다며. 와이프하고 내비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어제 이광숙 보살 옆에서 주줄줄 떠들더라고. 우리 이광숙 보살도 시군이 소리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냐면은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은 내가 해오던 모든 시대의 산물은 다 사라집니다. 요즘의 특징입니다.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받아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벌벌 떨었어요. 그렇죠. 벌벌 떨지 이게.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전화 와가지고 밀면서 받는 거 뭐 이거 못 밀어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막 그러잖아. 한참 밀다 보니까 요즘 마음 때나 밀지. 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인지의 세계는 자유입니다. 핵심은 바탕이. 인지의 세계를 자유를 하고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게 공이에요.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어. 내가 생각해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지혜로울 수가 없죠.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진짜 변덕스럽잖아. 들쭉날쭉 하잖아. 정보도 다양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내용이면 정서죠. 자비이사가. 응? 목적으로 안 틀어지게끔 잘 인도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참 옛날 돌 가지고 놀 때부터 석기시대 때부터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이 사이즈가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참맘함으로써 뭐야 정서적 내용도 살필 필요가 없어지고 인지는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면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이게 그야말로 이게 쥐약이야. 천만불교는 이게 독약이라니까. 사고 정지를 만들잖아. 어. 인간 마음의 개선, 개발, 인간 마음이 아주 최상으로 가야 세상은 달라집니다. 왜? 예, 마음에서 병색이잖아요. 명색. 항상 추구의 방향이나 추구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이비설심의라는 신체라는 경향성을 띠지만은 그것이 내 개인적 신체적 뭐냐면 경향성이에요. 세계 안에서도 세계의 경향성이 세계가 어떤 안목을 가지느냐. 에? 세계의 뭐냐면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 오느냐. 그 세계의 맛은 어떠냐. 다 다르지 이게. 그러니까 추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경직되면 안 돼요. 정서의 세계나 인재의 세계에서. 좀 전에 일본 비유를 들어서 내가 국수적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직되기 시작하거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 10이라며 뭐 잘해가지고 10이요? 무역자리가 10이잖아. 잘 상품을 팔아먹어 10이잖아. 그걸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잘해요?
부동산 잘한다니까. 부동산이야. 원래 있는 땅덩어리야 그게. 어디 가지도 않아 이게. 더 넓어지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맨날 거기 머리 쓰고 앉아있다고. 뭐 팔 생각도 안 하고. 어?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거기 막 그냥 머리 쓰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있나?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직화, 경제적으로도 경직화되고 지금 자산의 위기가 왔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경직화되고 인간 삶이 옛날에 집 한 칸 마련하면 기뻤지. 집도 없는 사람, 새빵 살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한 칸 만들면은 했지만은 집 한 칸으로 만족했어요. 집 두 칸 만드는 거야. 안 그러면 사업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더 잘하려고 한 거야. 어? 아니 그래 따지면은 자식 새끼들 공부 많다고 시키고 우골탑 쌓아가지고 대학들 왜 보내? 그때 그냥 집 사놓고 했으면 지금 가문이 더 커졌겠지. 그 시대는 발전했어요. 단칸방에서 쭉 앉아가지고 깨진 방구들에서 연탄 가스 마시게 하며 어느 놈 대학 가고 어느 놈 뭐 그냥 더 가스 더 마시는 놈 못 가고 어? 요래 살아가지고 어? 발전했는데 지금 어? 한 칸, 두 칸, 세 칸 집을 그냥 몇 칸씩 만들어가지고 이게 발전이 되느냐고. 사람이 발전이 안 되는데 사람 생각한다는 게 어? 맨날 갑질이나 생각하고 말이야. 상대적 차별을 해가지고 지가 더 우위에 서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막 종국에는 등신이 그냥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왜 그냥 사회가 경직된단 말이에요. 불교도 지금 마찬가지 딱 경직돼 있단 말이에요. 응? 아닌 맘중에 지금 나무집 개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럴 일이냐고. 근데 내가 어제 뭐 그 후배들하고도 그저께 이야기하다가 내가 여러분들은 자주 꺼내는 이야기지만 아니 서울에 지금 이거 뭐 서울에 절 없어요. 내 같으면 구마다 한 개씩 그냥 임대가지고 포교당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포교할 사람 해가지고 스님들 집어넣으면 다 알라하겠지. 요즘 얼마나 잘나이들 많아. 저것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에서 뭐냐면 뜨기는 파괴력도 없고 그래 누가 보지도 않아. 현실적으로 만나고 해야 되거든. 그럼 뭐 구마다 번질나게 해가지고 그냥 젊은 스님들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이거 해가지고 포교당 펑펑 열면은 아 서울에 그냥 그래도 900만 1000만 사는데 예? 될 거지. 어느 산 중에 그냥 100억 200억 들어가지고 절 만들 일이요. 예? 이 욕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실제로 욕해야 되니까 안 된다. 그 사람들 불사한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럴 일 아니란 말이야. 그럴 일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교 안에서 보더라도 출가자 막 출가 못 시킨다고 누가 출가하려느냐고 나오자마자 머리 깎으면은 어? 노동착취 당하는데 행자생활이 노동착취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정토도 난 노동착취라 봐. 저거 여기는 봉사지 뭐 봉사야. 봉사를 강요하는 거지.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봉사지. 강요된 봉사가 무슨 봉사야. 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출가자 감사한데 출가해가지고 폼 나면 다 출가해요. 그래 생각 없이 딱 봐가지고 출가한 놈들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놈만 하버드 보내주고 아닌 놈은 저 해가지고 인도 델리까지 해가지고 다 보내주고 가지고 당연 코스로 하고 에? 갔다 오면은 딱 제대로 된 소임이 있잖아요. 에? 탁탁탁 맡기면은 돈 쓰가 선거해가지고 주지 선거하지 말고 교육된 자를 그 자리에 딱딱 맞게끔 해서 승과 고시를 제대로 치고 어? 그냥 진짜 평생을 불교에 헌신할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뽑는 거 왜 못하느냐고. 불교 리크루트 해야 되나? 일래 그렇게 해가지고 초빙해오고 그런 거잖아요. 초청해오고 옛날 그랬습니다. 구마라습도 구마라습 데리러 오려고 예? 구자국에 전쟁 일으켰잖아요. 가서 구마라습 모시고 오려고 초청하러 갔는데 초청하니까 와야 안 오니까 날아가 가지고 그냥 군사 끌고 와가지고 협박해가 데리고 오는 거잖아. 어. 그 초청해 오는 거예요. 우선 안 인재가 있으면은 데리고 와야지.
절에 오면은 뭐 출가해가지고 언젠가는 성불할 겁니다 해가지고 저 공고 내면 뭐 하느냐고. 성불 소리가 안 되니. 내가 출가자 가면 출가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가지고 저거 기득권은요. 이제 출가해서 편안하거든. 이제 다 그냥 한 자리씩 차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한단 말이야. 그 입으로는 말을 하지. 출가자 감성. 나라가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면 말만 그러지. 복지에 돈도 안 쓰는데 어떻게 복지국가가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 우리나라 사람들 싹 다 로망이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세금 낼 생각 1푼도 없으면서 무슨 복지국가야. 북유럽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에? 세금 낼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합의해서 만들면 되잖아. 세금 많이 내고. 자, 세금 많이 내자 하면 다 지금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숨기려고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가 돼요, 안 돼요? 자다 깨나도 안 돼. 내가 돈이 없는데 나라 돈이라는 것이 다 세금 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로마는 그렇다? 똑같이 불교도 자기 로망은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 생각도 안 하지. 절에 불사에 돈이나 많아지. 어. 그래 성불하십시오 하고 불전 내십시오 이러면 솔직히 막 오시하십시오 하든지 오시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왜 이 문제가 생기냐? 이 불교의 편협한 본마음, 에? 자기 주체 여기에 톡 빠져가지고 말이야. 지가 본래 부처래. 본래 부처니까 부처를 할 거 있나 그냥 이미 부처인데. 그래서 그런 말장난이 이게 이제 축세 시대 때 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위상학적. 그러니 깨닫도록 하여라. 깨닫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너희 마음이 본래 오묘하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본래 오묘하고 밝고 깨끗한 것으로 개발시켰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존재가 마음을 아까 무한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생명체가 무한대를 상상해서 무한대를 직관적으로 설명해내는 예? 무한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유한한 현재 상황을 보고 무한대를 추론해냈지. 그죠? 그래서 수학적 영역 무한대가 있다고 생각하냐. 수학적 영역에서 무한대를 정해놓고 왔잖아. 무한대를 있다고 하고 무한대라는 것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올라간 거야. 오묘하지. 오묘하지. 그래서 그게 그 오묘한 것이 본래입니까? 습득의 과정에서의 결과예요. 습득의 과정에서 이까지 상상해낼 수 있는 결과지. 근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생각, 마음속에만 있지. 예? 그 마음은 오묘하고 무한대까지 상상해낼 수 있으나 현실은 그 상상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불교가 실천적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밝고 깨끗한 것인데 내가 스스로 혼미하여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 내가 스스로 혼미하여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가 아니고 인간 아니 모든 생명의 생존 자체가 윤회입니다. 그냥 생명의 윤회 모든 것은 태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생기려고 발생하려고 애를 씁니다. 발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발생하려고 애를 쓰는 윤회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키려고 발생한 것을 유지시키려는 윤회가 있단 말이에요. 윤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 윤회에 지금 지역이 뭐냐면 잡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유지하려는데 잡혀 있잖아요.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네, 일요일 날 죽을 때 아는 사람들 싹 다 답례품 주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우수가 죽으려고 그러던데 여러분도 죽을 때 네, 이렇게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답례품 다 주고 죽으세요. 소식도 이제 확 죽지 말고 아닌 밤중에 자다가 죽으면 그거 잘못된 죽음이요. 그래도 저 의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병이 생긴다면 어떤 병으로 죽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하니까 90%가 암, 암. 자기가 죽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정돼 있고, 죽음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90%가 뭐냐면 선호하는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 걸린 게 의사가 선호하는 병이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걸려. 죽음의 입장에서. 아니면 다른 병을 싹 다 코마. 물론 뭐냐면은 암도 나중에 고통 지나고 코마로 갑니다. 폐혈증 생기고 코마로 하는데 자기가 어느 시기를 정해가지고 다 이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태어날 때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어났어요. 응애하면서 태어났어요. 응애하면서 태어났단 말이야. 하면서 엄마한테 생일 받아 먹었지요. 나중에 남편한테 받아 먹었지요. 아내한테 받아 먹었지요. 자식한테 받아 먹지요. 맨날 받아 먹지 말고 이게 내가 반성해야 되네. 내가 맨날 받아 먹으니까. 받아 먹지 말고 죽을 때는 죽어라고 뭘 답례를 하고 지 새끼한테만 답례하지 말고 주변에 우산 한 개라도 주든지 벌 주든지 그래서 그렇게 적어놔. 누구 축 사망 기념. 그래, 답례 내가 죽으니까 이래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당신들하고 알게 됐고 이래 참 고맙습니다. 답례하고 죽어. 그래야 인간의 도리지. 대충 죽지 말고 답례하고 죽는 것들이 죽으면은 저 가을에 단풍이고 답례 안 하고 그냥 대충 죽으면 낙엽이요. 낙엽 될래 단풍 될래. 오늘 이제 강의가 이상히 법회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능경이 안에 내용이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럽니다마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우리 타부하는데 뭐 하는데 본마음 참마음 하지 말고 장면이 멋있잖아.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그런 장면을 만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무리 미천해도 장면이 아주 좋은 장면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쿵 저렇쿵 다른 사람들한테 부각 나타낼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 하나의 몸짓 그다음에 말씀새 이런 걸로 아주 그냥 다르게 할 수 있다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을 때 답례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축 누구 누구 사망 기념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망 기념은 너무 건조하면은 축 저는 극락으로 갑니다. 잘들 계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착착착 주고 말이야. 줄 때도 하면서 무슨 경전 주고 이러면 싫어해요 사람들. 쥐나 경전 좋아하지. 먹고 주면 좀 먹고 말잖아. 정말 그래 의미 있고 좀 생각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런 거 딱 보고 얌체처럼 지가 싹 가지고 해가지고 좋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병원 해가지고 링거 맞고 뭐 하고 이러면 잘 죽을 것 같이 아무래도 죽을 때 외로워. 우리나라 부자도 죽는 게 다 그래 죽어. 그래 그냥 돈 많으면서 하나 답례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등신들이라 그러네. 내한테 그래 있어봐. 그냥 세상에 다 뿌리고 간다. 자, 하나님 부처님께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련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으면 알았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저희 참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보는 성품이 참 성품이 아니고 보는 성품은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공하다 그랬잖아요. 공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반. 그 기반에 어떻게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내용은 아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지. 그 기반을 이용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그 내지는 어떨 때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어떨 때는 그 상황을 포용하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공한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공한 것은 기반이라 기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지는 항상 자유로운 정서는 자비희사 평화로운 자유와 평화 이러니까 이상하게 그룹 사운드 이런 것 같다. 자유와 평화
요것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은 어? 사람은 아주 역동적이고 지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지금 내가 일체 번뇌를 여인 깨끗한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들어 저 초선천을 보는데 얼마나 불교에 무지했으면 이 초선천이 제1선이잖아. 제1선.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받들어 초선천을 봐요. 안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예? 오온 12처 18개의 상가법문을 잘 수습해서 욕망을 여의야 초선에 들어가는 거야. 욕망을 여의고 초선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도 불교 공부한 거야, 아는 거요. 아는 거 욕망에 대한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 공부 거꾸로인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적 한계. 예.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래도록 그 한계 속에서 답답해 하다가 예? 소위 해서 20세기, 21세기의 교육의 힘을 빌어서 지금 다시 말해서 그것을 역전시킨 뭐냐면은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못한 게 아니라 그때 사람은 하려고 했으나 그 시대의 또 시대적 한계가 있었겠죠. 시대적 한계가 있었겠죠. 뭐 소위 이야기해서 뭐 어떤 의지 이로 보면은 저는 뭐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처럼 당나라 유학 가려고 저 그냥 서해 쪽 지금 보면 군산 일대 같은데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 그냥 우리 동화책에서는 뭐 무덤 이런 나오지만은 그 움막에서 뭐냐면은 해골 바가지라고 뭐 동화에 나오지만은 그 그냥 바가지 속에 담겨 있는 고여 있는 물, 예? 그 썩은 물을 마시면서 한 사람은 그냥 그 다음날 그냥 군산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상스님 참 그 열 몇 살 차이 나는 도반이 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원효 스님은 그때 그냥 당나라까지 가서 뭐 당나라의 불법이 우리나라에 다르겠냐라는 대반성 안에서 다시 그냥 국내로 돌아와 가지고 예?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간 의상은 화엄종 당시 화엄종의 법장 5대 종조가 법장이었는데 법장 스님이 화엄종의 5대 종조였는데 그 사람의 버금가는 사람이 되었다면은 오뇨 스님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 중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당나라 가지도 않았는데 중국 사람들마저도 헌무하는 그래서 그 법장이 원효를 존경해가지고 원효의 신론 소별기를 갖다가 해동소라고 해서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을 떠받드는 그런 당대 인물이 뭐냐면은 그렇게 당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의지력이 그때는 목숨 걸고 가잖아요. 요즘이야 어디 뭐 가면 뭐 비행기 타고 홀딱 넘어가면 되지만은 어? 그래 갔다 온 것도 지유학 갔다도 큰 소리 치는데 그전에는 유학 자체가 목숨 걸어야 되는 한 인생을 걸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력에 있어서는 그 양반들 따라가려는 거난 뭐냐면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불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교육의 힘이고 시대의 힘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힘 역량보다는 그런데 그 양반들은 그 시대에서 뭐냐면은 시대를 넘어서서 그래도 뭐냐면은 불교를 배우려는 노력들 이런 불교가 또 능경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능경을 너무 지금 내리까니까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또 그것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초선천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보는데 장애가 없었으며 안화율은 연무제 고기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안말라 열매를 보듯 하였으며 안화율은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오래 공부하다가 눈이 멀었잖아. 그래서 천안 제일이 된 거니까 보듯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설화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지. 불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거지. 숙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야 불교 공부 언젠가는 저렇게 또 뭐냐면은 깨달으면 저래 된다더라라고 생각한 거지. 야 도대체 숙명이란 건 무엇인가? 천안이란 무엇인가? 그럼 숙명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있어야 될 거잖아. 기억의 정보가.
의식적 기억의 정보는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일도 아리까리한데. 예? 나보고 뭐 저는 어떤 장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 못해요. 요즘도 그거마저 헷갈리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오장육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요. 안 그러면은 의식하는 나 이전에 있는 능력이야. 의식하는 나 이전에 있는 능력. 그것으로 숙명을 바라봐야 된다. 예? 자꾸 의식으로 숙명을 바라보려면은 기억하려면은 기억 안 돼요, 그거. 그렇게 봤을 때 실은 뭐냐면은 그 기억으로 봤을 때 여러분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있어요. 한 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되는 데까지 차이 없잖아. 예? 그 기억으로 따지면 그 기억의 능력이 다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말 하잖아요. 차이 없어요. 그냥 차이라는 우리가 표현하는 사소한 능력. 그러니까 따지면은 개가 왈왈 하다 멍멍하고 이 차이야. 우리가 들어봐야 개소리지마다. 어,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뭐냐면 저가 차이 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거기서 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숙명으로 바라보면 보편적 인간관을 형성하게끔 하고 그 보편을 끌고 나가는 개인의 해탈의 뭐냐면은 개별적 가능성이 천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별적 가능성이 천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천안으로 보면은 다 대충 그냥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밑에 한 단 아래 세대들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사는 거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삼시세 때 맞고 연속 보고 그래 살겠지. 저거는 게임하면 살겠지. 어? 뭐냐면은 어제 후배들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난번 코로나 때 군법당들 막 거기 애들 안 모이고 하니까 다들 법당에만 있으라니까 다 법당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법당에서 어떻게 노냐니까 저거들끼리 게임 해가지고 그거 사이버로 매칭 해가지고 다 프로 게이머 됐대.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는. 뭐 우리가 옛날 그래 살듯이 어?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삼삼오오 모이면 고스톱자잖아. 요즘은 삼삼오오 모이면 안 모이니까 못 모으게 하니까 게임 안 돼. 요즘의 문화 아니요. 그래도 그 내용은 그냥 거기서까지지. 어. 그러니까 그래 저래 사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그게 천안이라. 근데 그 천안에 어떤 마음이 개발되고 그것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해탈의 세계는 달라진다고. 그게 천안에서 나오는 전망.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보편적 인간관과 그 다음에 해탈하는 개별적 가능성으로 그 보편이 나아가는 방향, 전망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누진통. 소위 이야기해서 번뇌 없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수준의 번뇌, 생존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불교가 뭐 그래야 이야기가 뭐 앞뒤가 맞고 되는 거지. 천망으로 퉁치면 큰일 난다니까. 자, 모든 보살들은 백천세계를 보며 시방의 부처님들께서는 티끌없는 많은 깨끗한 국토를 통틀어서 보지 못하는 곳이 없지만 중생들이 보는 것은 분촌이죠, 분촌. 어떤 뭐 부분이나 내지는 마디촌자잖아요. 부분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부분이라 그러고 촌은 시간을 촌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초선천 연무제 내지는 보살들 시방세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내 마음이 인지적으로 자유롭고 정서적으로 성숙되어서 안정적으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니라 예, 끝없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